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오늘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때와 그렇지 않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때 엄청난 금융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면요. 예를 들어서 디딤돌 대출 최고 한도가 현재 2023년 기준 4억이거든요. 그래서 뭐 4억을 한번 넣어보고 약정기간을 30년으로 넣어볼게요. 거치기간 없고 연이자를 디딤돌 대출내가 뭐 한 2%. 실제 최저금리는 뭐 1.2도 있고 1.5도 있지만 뭐 모두가 해당되진 않기 때문에 뭐 그냥 한 2% 정도 잡아보고요. 이렇게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30년 동안 총 내는 이자가 1억 2천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같은 돈을요, 2023년 현재 2023년 1월 기준으로 일반 시중은행 보험사 담보대출 금리가 뭐 5%대 보통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이자가 3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30년 동안 납부하는 이자가 3억 정도 되죠. 그러면 약 한 1억 8천 정도 차이가 나게 돼요. 이게 이제 최저금리로 계산하게 되면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되게 되는 거죠. 내가 1.5% 디딤돌 대출을 받아요. 계산해 보니까 30년 동안 납부할 이자가 9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5%로 계산을 해 보니까 3억이 넘어요. 2억이 넘게 차이 나죠. 이런 정도로 같은 집 5억짜리를 뭐 6억짜리, 예를 들면 6억 신혼가구 기준으로 뭐 6억까지 되니까 집이. 자, 6억 집을 사면서 내가 대출을 한 4억을 썼는데 내가 이 디딤돌 대출 조건을 잘 몰라서 또는 알았더라도 본인이 부합하지 않는 조건의 주택을 매입하게 돼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디딤돌 대출 받는 사람에 비해서 집을 훨씬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책자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이 표를 보시면 돼요. 저희 사이트에 항상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 뭐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사실 이 표 하나로 큰 구분은 다 돼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소득 기준, 주택 보유 기준, 그리고 대출 용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대상 주택에 대한 내용, 대출 한도, 대출 금리까지도 제가 이렇게 표기 항상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 표를 보면서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해당되는구나 하면 그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하시면 그 대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거고요. 이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 가장 살펴봐야 될 거는 역시 내가 신청 자격이 내가 과연 되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집을 해야 되느냐, 어떤 집이 요건에 해당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소득 요건은 어때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들어가기 전에 큰 틀에서 먼저 요런 정도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이 돼야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이미 해당이 안 된다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먼저 신청 대상입니다. 성년이어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요. 접수일 현재 세대주여야 됩니다. 신용에 큰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신용 점수가 350점 이상 돼야 됩니다. 350점 이상이면 웬만하면 다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 주담대 같은 경우는 보통 신용 점수가 600점대만 나와도 되게 대출이 힘들어요. 나이스 점수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신용 점수의 허들이 굉장히 낮은 편인 거죠. 그리고 본인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 원 정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금융 자산이라든가 기타 자산들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정책 자금을 쓸 수 없다 이런 거니까, 만약 본인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이 부분은 별도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출 요건이에요.
집값이 5억 원 이하야 돼요. 만약 신혼부부라면 6억 원 이하야 돼요. 이 신혼부부는 여기서 우리 7년, 결혼한 지 7년 이내를 신혼부부로 쳐요. 정책자금은 다 그래요. 대출할 때 이 신혼부부의 개념은 주택금융공사 기준을 따라서 전부 다 7년 이내면 신혼부부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이어야 돼요. 현재 무주택이어야 돼요. 현재. 그 다음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야 돼요. 다만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신혼이야. 그리고 자녀가 둘 이상 있어. 그러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까지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대출 한도 LTV, 담보대출 비율은 최대 70%까지고요. DTI는 최대 60%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 최대 한도는 2억 5천이에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3억까지도 가능하고요. 자녀가 둘 이상 있는 분은 3억 천, 신혼부부는 4억 원까지도 가능해요. 대출 최장 약정 기간은 30년까지 가능하고요.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이렇게 있어요. 한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이 LTV에 대해서요. 대출한테 70%예요. 만약 집을 5억 원짜리 집을 사요. 그러면은 3억 5천이 대출 한도가 되죠. 그런데 디딤돌 대출 상품 자체 한도가 2억 5천이에요. 내가 생애 최초도 아니고 뭐 자녀도 두 자녀가 있는 게 아니고 신혼가구도 아니에요. 그러면 2억 5천까지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억짜리 집을 사면서 7호 35, 3억 5천까지 LTV 70%까지 다 받으면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만약 본인이 다 필요해요. 그렇다고 하면 디딤돌 대출 2억 5천 받고 나머지 부족한 1억은 보금자리론으로 받으면 돼요. 그렇게 섞어서 받을 수 있다. 자, 지금부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뭐 디딤돌 대출 요 정도만 해도 뭐 된다 하시는 분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난 꼭 받아야 되겠다. 난 디딤돌 대출 꼭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택금융공사의 콜센터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금융공사 상품이 궁금해서 가끔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지만 정말 친절합니다. 정말 친절하고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뭐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써놓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대출을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디딤돌 대출 쓸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이 디딤돌 대출을 그 금융공사 콜센터 직원들보다 더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융공사 콜센터 직원이 제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대출 좀 아는 사람으로서 이것저것 여러분이 챙기셔야 될 것들, 이해해야 될 것들 설명을 계속 지금부터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금융공사 콜센터 직원분들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연령에 대한 거예요. 민법상 성년이어야 되죠. 당연히 만 19세 이상이어야 되죠. 현재 기준으로. 여기에는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국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요. 실거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부상 주택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파트와 기타 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이런 것들은 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도 되고 연립도 되고 다세대도 되고 단독주택도 되는데 여기서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구입하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돼요. 예. 젊은 분들 보면 처음에 집 살 때 아파트 알아보다가 뭐 이것저것 알아보다 너무 비싸고, 또는 오피스텔이 또 워낙 깨끗하잖아요. 그냥 보면, 그죠? 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뭐 외관도 그렇고 주로 역에 붙어 있고 좀 깨끗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같은 가격의 오피스텔과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사는데 똑같이 5억 원을 주고 사요. 그랬을 때 오피스텔은 일반 상품밖에 못 쓴단 말이죠. 그랬을 때 금리 5%대가 나오겠죠. 디딤돌 대출을 서서 아파트를 산다. 그래서 2%대 디딤돌 대출을 받는다. 그래서 30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된다. 꾸준히 대출을 갚게 된다. 이자 차이가 얼마나 나요? 2억 넘게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이어야 돼요. 근데 신혼가구,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가구라면 6억 원까지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5억 원 이하 주택은 지급 불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마 잘못 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억 원 초과 주택은 지급 불가다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이 가격을 넘으면 안 된다 이거겠죠.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보셔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별 특이사항 없어요.
그 다음 주거 전용 면적 중요해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여도 가능해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자, 세대주 요건인데요.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결혼 안 한 미혼인 세대주 얘기하는 거예요. 만 30세가 안 됐는데 내가 결혼을 안 했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세대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게 그냥 뭐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뭐 무주택이 현재 무주택이면 특별히 상관이 없는데 결혼 안 한 경우 있죠. 뭐 결혼을 했다가 돌싱이 됐던 어쨌든 내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내가 해당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뭐 나이가 아직 어린데 해당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주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등본을 뗐는데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직계 존속, 내 위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시거나 그리고 내 자녀들, 직계 비속인 자녀나 뭐 손주가 있거나 이런 경우죠. 예. 이렇게 세대원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세대주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의 의미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즉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세대주의 의미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나는 지금은 세대원이지만 대출을 접수한, 디딤돌 대출을 접수하고 3개월 이내에 결혼을 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세대주의 의미에 포함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내가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예요. 직계 존비속이 없어요. 만 30세 미만이어도 내 직계 존비속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만 30세 미만인데 직계 존비속이 없어. 내 위로도 없고 내 밑으로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등본에 미성년인 형제자매가 같이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내 등본상에 들어온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돼요. 이런 경우는 아마 이런 건 거죠. 내가 30세를 아직 넘지 않았는데 어린데 나 어린 아직 동생들이 있어서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가능하고요. 그 다음 만 30세가 안 됐는데 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도 대출이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직계 존속, 그러니까 내 밑으로 말고요. 내 위로, 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이제 6개월 이상 이렇게 된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요, 만 30세가 넘었는데 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돼요. 만 30세가 넘었는데 미혼이에요. 돌싱도 미혼에 포함되겠죠. 어쨌든 현재 내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요, 내가 뭐 자녀가 있다거나 또는 부양하는 부모님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거나 기본적으로 이러면 디딤돌 대출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출 만 30세 이상의 대출 제한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 30세 이상인데 부양 가족이 없어. 위로도 없고 밑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주민등록서상에 직계 존속이든 미성년 현재 자매든 비록 부양하는 가족이 있지만 합친 지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이건 최근에 합친 거고 뭐 정상적인 부양 가족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대출의 제한을 조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출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요건도 좀 타이트해지고요. 면적이 일단 작아지죠. 예. 그 다음에 최대 대출 한도도 1억 5천 이내까지만 가능하고, 만약 생애 최초면 2억 원 이내까지만 가능해요. 이렇게 한도나 면적 제한 같은 게 좀 강화되는 거죠. 소득 요건이 있어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을 처음 사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이거나 두 자녀 이상인 경우는 7천만 원까지예요. 그런데
항상 이 보면 정책 자금을 쓰는 데 있어서 소득 기준이 애매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됐는데 뭐 재작년에는 안 됐는데 작년에는 7천만 원이 살짝 넘어요. 저는 할 수 있나요? 또는 뭐 작년에는 7천만 원 안 됐는데 올해는 연봉이 올라서 7천만 원이 넘어요. 가능해요? 뭐 등등. 저는 직장인이 아니라 3.3% 원천징수 대상자인데 뭐 이른바 뭐 설계사라든가 뭐 학원 강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개인 사업자에 준하는 분들이 소득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뭐 하여튼 되게 이 소득에 대해서는 굉장히 케바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소득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가 조금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상관없어요. 근로소득자고 연봉이 뭐 부부 합쳐서 뭐 5천만 원이고 이런 사람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 이것저것 인터넷 뒤지지 마시고요.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전화하십시오. 몇 번? 1688-8114. 몇 번? 1688-8114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그 다음 자산 요건 계속 말씀드렸죠. 자산이 많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반드시 요거 사전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신용점수 허들이 낮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연체 있으면 안 되고 뭐 등등등등 있으면 안 돼요. 자, 주택은 무주택자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도 다 주택으로 들어가요. 전세 대출할 때 우리가 분양권 갖고 있는 것과 담보대출할 때 갖고 있는 거 달라요. 전세대출할 때는 이런 권리, 분양권이라든가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 권리는 이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포함을 안 해요. 그러나 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이런 권리 다 포함돼요. 주택으로. 그래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자금용도, 구입용도 대출만 가능해요. 이 디딤돌 대출을 뭐 세입자 퇴거 용도라든가 뭐 생활안정자금 이런 걸로 받을 수 없어요. 대환 이런 걸로 안 돼요. 작년에 그 발표에 이 디딤돌 대출을 대환대출 상품으로 만들겠다, 내놓겠다 하는 그 발표안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냥 발표로 끝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디딤돌 대출은 구입 용도로만 가능하고요. 여기서 구입의 의미는 본인 명의로 집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까지는 구입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죠. 내가 주택을 1월 달에 취득했어요. 1월 30일 날 취득했다고 치죠. 그리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대출은 뭐 한 달 뒤에 받아야 돼. 2달 뒤에 받아야 돼.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이런 거죠. 세를 끼고 사는 거예요. 나는 잔금을 1월 30일 날, 매도인은 잔금을 1월 30일 날 원하는데 전세입자가 들어있어요. 전세입자의 퇴거일이 3월 뭐 말일이에요. 그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2달 뒤겠죠? 그럴 때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자, 기타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요. 직계 좀비속 간 거래가 불가하대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족 간 거래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거죠. 세대주 요건이에요.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기본적으로 세대주 요건은 등본을 봐야 돼요. 주민등록 등본이요. 거기에 내 직계 좀비속, 내 위로, 내 아래로는 다 무주택이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등본에 내 배우자가 따로 어떠한 뭐 이유로 다른데 살고 있어요. 다른데 주소가 돼서 떨어져 있어요. 이혼한 거 말고요. 그래서 떨어져 있다면 그 배우자의 등본에 있는 직계 좀비속도 봐요. 당연하겠죠? 그게 한 세대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만약 등본상에 내가 세대주인데 내 동생이 들어있어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인 나의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무주택이어야 돼요. 근데 성인인 형제자매가 내 등본에 같이 있어요. 이건 주택 안 봐요. 그 형제자매가 갖고 있는 주택은 안 봐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뭐 세대 분리를 하기도 하고 막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해요. 네,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건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어차피 디딤돌 대출 신청하실 분들은 금융공사 사이트 와서 신청 절차 보시고 하면 돼요. 여기 뭐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은 대출 한도예요. 대출 한도는 심플해요. 최대 70%까지예요. 뭐 지역 상관없고요. 그런데 만약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생애 최초 구입자라고 하면 LTV 80%까지도 가능해요.
다만 이렇게 80% 신청하는 분은 5대 기금 수탁은행 5개 나오죠.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 여기 창구 가서 신청하시거나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득 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 LTV 10%를 차감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뭔 소리냐. 네. 이 소득 관련된 얘기는요 워낙 케바케가 많아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엄청 복잡해요. 원체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진짜 이 소득 딴 건 몰라도 소득 부분은 노력하면 맞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소득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6천만 원 이하야 되잖아요. 소득에 대해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깊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소득이 애매하면 반드시 주택금융공사의 콜센터 직원분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이제 소득 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내가 증빙소득자,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한데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하거나 이렇게 딱딱딱 숫자가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소득증빙이 애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출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겁니다. 소득 신고를 한 적이 없어요. 사실증명원으로 입증이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다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직업이 없어서 하는 일도 개인사업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종소세 신고도 못했어요. 뭐 이런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죠. 그리고 소득증빙이 된다 하더라도 부부 합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것저것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의 케이스가 증빙이 애매하면 콜센터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십시오. 문의하셔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그런 애매한 경우에는 이 국민연금, 그러니까 내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있다면 그걸로 환산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그것도 환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쓸 수 있지만 내가 국민연금을 환산한 금액이나 지역건강보험료를 환산한 금액이 환산해서 소득이 6천만 원이 넘어가면 디딤돌 대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생애 최초나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뭐 이자녀 가구 뭐 이런 분들은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까지도 디딤돌 대출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추정소득을 환산한 값이 7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디딤돌 대출을 쓸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느냐? 대략 이래요. 국민연금을 월에 한 40 정도 내면 환산해서 소득이 한 5천 정도 돼요. 그 다음은 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한 16만 원 정도 내면 환산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이 환산율은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013년 1월 기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만약 본인이 뭐 그런 숫자에 있어 좀 애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만약 내가 약간 환산해서 소득이 6천만 원 또는 7천만 원 넘어서 이 디딤돌 대출을 쓸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미리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환산해서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약간 오버가 된다 하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디딤돌 대출 기준에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DTI는 60% 이내 맞추면 돼요. DSR은 안 보죠. 디딤돌 대출은 DTI 60% 적용해요. DSR 안 봐요. 그래서 DSR 얘기는 안 하겠고요. 연소득 뭐 생애 최초 말고는 6천만 원, 신혼부부 말고는 보통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신혼부부가 부부 합산 6천만 원이라고 치고요. 신혼부부의 최대 대출 한도가 4억까지니까 뭐 4억이라고 치고 약정 기간이 30년 360개월이고요. 거치 기간 없이 대출 금리가 본인 적용 금리가 뭐 2% 나왔다고 치죠. 네. 근데 기타 부채가 없어요. 기타 부채가 있으면 넣어주면 되는데 없다 치고요. DTI를 계산해 보면 29.57% 나와요.
DTI 60%까지 보니까 엄청 여유 있죠. 그런데 자기한테 신용대출이 뭐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5천만 원 있어도 34.9% 나오죠. 자, 신용대출이 1억 있다고 쳐요. 부부 합산. 두 부부 합산이 1억이 있어요. 그래도 DTI는 나와요. 엄청 여유 있어요. 그래서 받는 대출 대비 DTI 맞추는 거는 굉장히 수월해요. 뭐 이런 경우 한번 해볼까요? 부부 합산 소득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인데 대출을 뭐 한 2억을 받아야 돼요. 네, 가능하죠? 3억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3억도 가능하죠? 금리가 싸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금리가 싸니까. 이게, 자, 이 소득이 3천만 원 사람이 주담대 3억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DTI만 보기 때문에 60% 이내에 들어오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 이 사람이, 금리 일반 은행 시중금리 뭐 5.5%짜리 일반 주담대를 쓴다고 쳐봐요. 예, 이미 DTI 68% 넘어가죠. 받을 수가 없어요, 다. 60% 이내로, DTI 60% 이내로 맞춰야 되죠. 일반 주담대는. 차주단위 DSR도 또 40%, 은행 40%, 비은행권 50% 이내로 맞춰야 되죠. 이미 DSR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이렇듯 디딤돌 대출의 DTI는 아주 여유있게, 굉장히 여유있게 나옵니다. 뭐 이렇듯 디딤돌 대출 받으실 분들은 자기 소득 넣어서 한 번씩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고요. 집을 처음 구입하는 분들은 3억 원. 자녀가 둘 이상 있으면 3억 1천. 뭐 신혼가구, 결혼하고 7년 이내라면 최대 4억 원까지도 네, 가능합니다. 대출 약정 기간은 상품이 딱 4가지로 구분되네요. 10년, 15년, 20년, 30년. 네. 상환 방식, 원리금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뭐 최신식 분할 상환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뭐 본인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 오늘 우리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조기 상환수는 3년에 1.2%, 일할 차감 방식으로 있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볼게요. 2023년 1월 기준이고요. 약정 기간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약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가 좀 높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적고 약정 기간이 대출을 쓰는 기간이 짧으면 금리가 낮은 구조예요. 반대로 소득이 조금 높고 물론 기준 안에 들어와야겠죠. 높으면서 약정 기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게 기본 금리고요. 여기서 이제 할인이 들어가요. 다자녀 가구. 여기서 다자녀 가구는 세자녀 가구를 얘기해요. 3명 있으면 다자녀 가구예요. 이런 경우는 0.7%나 인하해줘요. 자, 그 다음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는 0.5%를 인하해줘요. 그 다음 여기 뭐 2자녀 가구도 0.5% 인하해주죠. 자녀가 1명만 있어도 0.3% 인하해주죠. 기타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 등등등등 0.2% 또 우대를 해줘요. 그런데 이걸 중복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우대금리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는데 중복 적용이 불가하지만 자녀 부분은요 다른 할인 조건과 중복해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내가 신혼가구라 쳐요. 가장 흔할 테니까 내가 신혼가구예요. 이 신혼가구 결혼한 지 7년 이내 가구인데 0.2% 할인을 받아요. 거기다가 내가 다자녀 가구예요. 그러면 0.7% 할인을 받죠. 신혼가구인데 와이프랑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녀가 아마 3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신혼가구이면서 다자녀 가구면 0.2에다가 0.7%를 할인받게 되죠. 그러면 0.9를 할인받게 돼요. 자, 보세요. 소득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부부 합산 뭐 4천만 원 이하라고 쳐요. 10년 약정 써서 2.5% 금리를 적용받아요. 거기다가 신혼이고 다자녀여서 0.9% 할인을 받게 되면 1.6%가 되죠. 이런 식으로 금리가 계산되게 돼요. 자, 2023년 신규 대출 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가 1.5%예요. 자, 근데 밑에 또 있어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반 디딤돌 대출보다 0.3% 저렴해요. 그래서 계산에서 나오는 최저금리가 1.2% 이하면 1.2%를 적용해요. 아까 최저금리가 1.5%였죠? 여기는 최저금리가 1.2%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대금리를 또 적용하게 되는데 자녀 수가 언제 어떻게 늘어났는지에 따라서 적용하는 금리가 달라요.
근데 가장 최근만 보면 2019년 12월 31일 이후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 가구인 세자녀 가구는 0.7, 두자녀는 0.5, 한자녀는 0.3 이렇게 돼요. 그리고 청약저축 우대금리죠. 청약저축 가입 중인 경우에는 0.1에서 0.2까지 또 금리 우대가 가능하고요. 어쨌든 다 계산해서 최저금리가 1.2% 이하면 1.2%가 적용이 된다.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보통은 집을 정해놓고 대출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 디딤돌 대출은 현재 시장금리, 일반 대출금리보다 또 그리고 특례보금자 이런 금리보다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대출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숙지하셔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집을 구매하시는 게 남들보다 금융비용을 크게 아껴서 결국은 집을 남들보다 훨씬 싸게 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무주택이신 분들 2023년에 내 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였습니다.